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쇼미답. 뉴스쇼 기획 특집 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쇼미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포노사피언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휴대폰이 몸의 일부가 된 인류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고 보면 요즘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 거의 없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젊을수록 더 그렇고요. 이 포노사피언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이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분 강연을 치면 한 600만 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어요. 만나보죠. 문명을 읽는 공학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최재풍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포노사피언스 강연은 저도 유튜브에서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세상이 또 한 번 변했네라고 네, 느끼신 순간이 있다면서요, 최 교수님?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거의 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들이요. 이제 새로운 어떤 질서와 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상관없다고 느끼실 것 같지만 박재범의 원소주입니다. 저 힙합하는 박재범 네, 씨가 네, 네. 만든 소주 브랜드. 그렇죠. 저도 알아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인 건 알아요. 맞습니다. 그 소주 브랜드. 그게 왜 제가 이 시대의 변화의 상징이라고 하냐면요. 예. 보통은 주류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광고를 엄청 때리고 그리고 그래서 쫙 파는 거잖아요. 술집으로 쫙 유통시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요. 나는 전통주에 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팬들하고 교감을 하죠. 예. 그 희망이나 그 프로세스 스토리가 막 뭉쳐요. 온라인에서 들끓고 그런데 진짜 출시를 했더니 예. 폭발적인 인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 분위기를 지금까지 스토리를 쭉 이끌어왔고 함께 공감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식간에. 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 씨가 되게 인기가 많아. 네, 그런 네. 모델로 써. 네. 라면을 팍 팔아보자. 그쵸. 실패. 이게 뭐냐면 자본이 주도하고 방송 권력이 주도하는 중앙 시스템적인 이 판매 방식. 그렇죠. 이거는 잘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팬들이 모여가지고 디지털에서 막 억지억지 해가지고 예. 성공하는 방식을 보여준 건데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전기 TV 광고 한 자동차 번도 안 만든. 하죠. TV 광고 안 해요, 거기는?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라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누가 광고를 올려주죠? 타보고 이 차는 미쳤다. 그리고 유튜브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그뿐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안 팔아요. 예. 스마트폰으로만 살 수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는요? 네. 그럼 앱 없는 사람, 폰 없는 사람 사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현대차가 50조면 1000조에 1000조, 20배. 이게 새로운 룰이 시대에 정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룰이 비즈니스 시장에 정착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핵심에는 폰이 있다. 네, 휴대폰, 네. 폰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인공장기. 네. 인공장기. 인공장기. 네, 인간이 오장육부가 아니라 이제 오장칠부다. 그게 호모사피엔스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시대 변화가 빨라졌어 이 말은 한참 전부터 네, 했는데 네. 10년 전부터 했는데 요새는 진짜 빨라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그럼 그렇게 속도가 빨라진 것에도 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빨라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데요. 예. 우리 식당 가서 막 QR코드 찍고 재난지원금 이걸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래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 안 가고 이걸로 수업 받고 예. 이러면서 강제로 심지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인류가 뭔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거 써보니까 괜찮은데? 요즘 학생들이요.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 수업 괜찮은데 해달라 그러고요. 재택근무 경험해보니까 근로자의 99%가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고 있는 그거 거예요. 진짜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편해서 좋은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업무 효율이 더 높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새로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뉴노멀이 되는데 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디지털 가속화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배 정도 빨라졌대요. 와. 그리고 경험까지 했죠. 네. 그럼 이제 더 빨라지는 겁니다. 10배보다도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뭐 휴대폰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가 곧 내한 공연을 해요. 아, 네. 제가 그걸 온라인으로 예매하려고 이제 폰을 들고 네. 회사니까 점심 시간에 도전을 했는데 네. 저 실패했거든요. 근데 네. 10대들은 성공을 했더라고요. 같은 맞습니다. 시간, 심지어 저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어. 이게 뭐지? 왜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데 난 안 된 거지? 이럴 거요. 뭐 기기 사용 방법도 잘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확률 높은 거를 전부 검색하고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탁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거 그 소위 말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훨씬 뛰어난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가. 네. 그러면은 포노사피언스 우리는 다 뭐 폰 하나씩 다 가지고 네, 계시죠. 네, 네. 80대 어르신도 가지고 계시고 10대도 가지고 계시고 계시지만 포노사피언스도 다 같은 포노사피언스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레벨이 다 다릅니다. 레벨이. 거기서도 계급도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요? 뭐 우리 이거를 일단 전화기로 주로 많이 쓰는 분들, 네. 그다음에 뭐 SNS 문자하고 뭐 카메라 사진 찍는 정도면 레벨 1. 예. 네. 레벨 1. 사진 네. 정도 찍으면 네. 레벨 1. 그다음에 레벨 5가 이제 모바일 뱅킹도 하고 네. 이걸로 뭐 쇼핑도 하고 SNS도 좀 하고 예,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생활에 내가 잘 활용한다 그러면 레벨 5. 저 레벨 5네요. 예, 그, 맞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대부분은 그렇고요. 그 위로 가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요. 요즘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슈퍼 사피엔스들이 좀 나와요. 슈퍼 사피엔스는 예, 뭡니까? 슈퍼 포노 사피엔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이걸로 공부를 해요. 제가요 박사과정 학생이 있는데 네. 기계과잖아요. 네. 코딩을 좋아하긴 하는데 기계과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고요. 예. 저는 가르쳐준 바가 없는데 AI 네. 인공지능.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지진 안전성 평가라는 엄청난 어려운 거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내요. 네. 그 다음에는 의대 그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더니 예. 이 엑스레이로 사진으로 폐기종 진단 인공지능 프로그램 짜고요. 이번에 그 예심을 봤거든요. 예. 논문 제목이 예. 심전도 검사 결과로 심근경색 위험도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이에요. 예. 얘는 의대생이에요, 공대생이에요. 그러네. 근데 진짜. 나머지를 학교가 가르쳐 주지 않은 예. 이 소위 오픈 소스라는 걸 얻어와서 인공지능 코딩을 개발하고 그거를 자기 학문 영역에 접목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저는 슈퍼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슈퍼 포노사피언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 레벨 10 정도 되는 거예요. 10위죠. 10보다도 위. 네.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맞아요. 쓰고 비즈니스를 하고 맞습니다. 와. 원소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레벨 10을 넘어서는 슈퍼 사피엔스. 야, 변화의 순간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변화의 순간이 왔는데 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탁 해서 뭔가 새로운 걸 확 만들어내는 힘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면 스마트폰이 지금 뭐 거의 모든 기능을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 그렇죠. 슈퍼 포노사피언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진화가 지금 이제 뭐 숙명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네. 저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결국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또 심각한 부작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예. 야, 나는 너무 좋아. 디지털 시대 기다렸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기다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이렇게 된 거죠. 좀 편해지긴 했지만 예, 예. 대한민국에서 그럼 야, 나는 그 시대를 기다렸고 난 이거 정말 오기만을 기다렸어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글쎄요. 5%? 5%. 예,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요. 예. 이제 자율주행차가 대세고 전기차 대세잖아요. 예, 예. 그럼 과목을 가르쳐야죠. 예. 그럼 젊은 교수들이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든 교수는 어떨까요? 기초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가 대세고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데 내연기관을 가르쳐요. 왜? 내 과목이 없어지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핑계를 찾아야죠. 예, 왜 예. 그걸 해야 되느냐? 예. 그럼 핑계가 뭐냐면 야, 근데 전기차는 기계과 거야, 전기과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 과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본을 흔들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거기 안주해서
이제 야 그 그냥 기획과에서는 옛날 거나 가르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 왜 우버가 불법일까요? 왜 에어비앤비가 불법일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음. 택시 기사분들 보호해.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또 여관업 하시는 분들도 아유 보호해야지. 야 새로운 뭐 메타버스니 NFT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왜 자꾸 그러고 싶으냐 하면 나도 보호받고 싶거든요. 아. 그게 이제 입법에 반영돼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예, 거죠. 예. 그런데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 디지털이 곧 오겠죠. 음. 우리가 조선 시대를 살고 아무리 그다음 거부해도. 시대를 살고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가 써봐도 좀 편안하잖아요. 편한 그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좀 크게 생각해서 네. 우리 아이들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류의 표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네. 거기서 소외되는 분들, 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게 우리가 항상 부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러면 힘들잖아. 네, 이분들 맞아요. 이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사회냐 하면요. 한 번도 혁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선진국 걸 맨날 베꼈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선진국으로 미국은 어떻게 했지? 걔들은 어떻게 우버, 에어비앤비, 인터넷,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혁신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혁신을 어떻게 했을까? 부작용을 끌어안고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다른 길을 제안하면서 끌어안고 같이 가는. 그렇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군요. 어차피 가야 하니까. 그게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요?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30년 동안 개발도상국으로 살았죠. 예. 우리 어른들은 그게 익숙해요. 음. 근데 지금 청년들은요, 생각해보면 베낄 게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를 베끼겠어요. 그쵸. 조선을 베끼겠어요. 그쵸. 반도체를 베끼겠어요. 그럼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걸 막 추구해야 자기 일자리도 미래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 분위기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소외되고 피해받는 사람들, 뭐 양극화의 피해자 이런 분들은 사회가 끌어안고 맞습니다. 사회 보장 이 장치 안에서 같이 가주는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 맞습니다. 버리고 가란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포노사피언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소비자 입장이 아닌 생산자, 뭐 사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야 해요? 네. 이 디지털 생태계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손꼽는 성공 사례가 지평 생막걸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는 소주 얘기하시고 이번에는 막걸리. 아침부터. 아침부터. 제가 왜 그러냐면 되게 전통적인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카카오가 잘 된 거를 분석하면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평 생막걸리는 2010년에 예. 문을 닫을 뻔했어요. 그때 막걸리 유행이 딱 끝나면서 젊은 사람이 막걸리 하나도 안 마셨거든요. 많은 막걸리 회사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 회사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 시기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문을 닫으려고 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제가 2030 세대가 좋아하는 막걸리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정신 차려. 2030은 막걸리 안 마셔. 좋아한다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도전해서 창조해 보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디지털이 유행이니까 SNS 마케팅을 많이 했나 보다. 예. 그 생각 드시죠? 예. 맛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을 강화하면요. 진짜 빨리 망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댓글이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냐. 경험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팬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걸리 맛을 바꿉니다. 6도의 시큼한 전통적인 막걸리 맛을 했더니 2030이 되게 싫어하더래요. 예. 저희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5도의 달달한 맛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거의 100년 된 전통을 깨고 맛을 바꾸고요. 그다음 포장도 바꿔요. 아니 내가 이거 막걸리 맛있는데 젊은 사람이 봤더니 포장이 할배야. 그럼 추천 안 하죠. 그렇죠. 이런 걸 경험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혁신, 네. 컨텐츠, 알맹이의 혁신이 우선 돼야 하고 맞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을 이용한 팬덤, 그렇죠. 입소문 이런 새로운 유통 구조에 적응해야 한다. 맞습니다. 폰을 이용한. 그러니까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인간의 주체가 포노사피엔스고요. 예.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하는지를 자꾸 파악해야 돼요. 그게 데이터를 읽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비결들을 자꾸 학습해서 네. 그래서 막 내가 잘하는 것 중에 이런 생태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중심에 경험의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경험.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1등 기업 맞잖아요. 네. 이 회사가 작년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네. 스마트폰 파는 사업부, 가전 사업부 이렇게 뜬 걸 통합해 갖고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사업부로 바꿨어요. 디바이스 어떤 기계 경험 사업부 굳이 해석하자면 네, 제품 경험 사업부 하나로 통합해 갖고 그 경험의 중심에 사람이 있죠. 예. 그럼 왜 바꿨냐 봤더니 테슬라하고 애플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경험이라 하는 것은 네. 내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해본 사람들 그 팬들이 우리의 자산이다. 맞습니다. 이들을 많이 확보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무리 뭐 몇 억짜리 광고 때리고 막 TV에 때리고 이게 소용 안 된다. 최근에 고졸 청년 하나가 예. 수산업으로 한 연매출 40억짜리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청년이 자기는 수산업으로 장사할 거여서 오프라인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장에서 예. 생선 떼다가 일식집에 납품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코로나를 만나니까 이게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온라인을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누가 소개해 줘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선한 걸 원할까를 잘 고민해 갖고 그 제품을 받은 사람들의 댓글을 잘 활용해서 매출을 40억짜리 회사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힘만 키운다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다. 슈퍼 포노 사피언스 오늘 쇼미답의 주제였습니다. 네. 최재봉 교수님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